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신종호 아트밸리의 핵심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중부권 최고 국가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충남은 국토균형 발전의 전진 기지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좀처럼 윤곽이 잡히지 않았던 세종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아산시가 신종호 아트밸리의 핵심 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자 중부권 최고 국가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사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산 힐링 레저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8월 신정호 암벽장 앞에 주차면 138면을 만든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아동 친화 시설인 아트밸리 키즈가든을 조성합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체험을 비롯해 모험형 놀이시설과 스카이워크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다시 공사에 들어간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오는 10월 완료됩니다. 물의 정원을 콘셉트로 환영정원과 사계절정원, 다랭이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오는 12월 충남 도내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정호를 만들기 위한 친수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96억 원을 들여 생태 관찰 교량과 꼬리 명주나비 서식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올해 안에 착공돼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부터 녹조 복합 제거 장치를 운영해 신정호의 유기물과 녹조를 제거하고 수중 폐기물을 정비해 수질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스토리가 있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공히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오는 2030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와 시의회가 시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 인사청문회를 놓고 한 달 가까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최종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이 문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는 14일에는 시의회가 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를 상대로 첫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임시회 보이콧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사청문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채성 위원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낸 자기검증 기술서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꼬집은 겁니다. 허위 사실을 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에 따라서 시민들 혼란을 좀 가중시킨 그런 부당한 행위였다.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잘못 전달된 부분은 이튿날 기자실을 찾아 바로 정정했다며 위원장의 과한 표현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은 오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임 위원장이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시만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임원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여러 명이 16명이라는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2명을 추천했으면 그 중에서 1명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데 시는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는 시장의 재량 행위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어떤 검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신인문화관광재단 대표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이 자리가 사실상의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란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천안이 격전지 중에서도 여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천안을 찾았는데요.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홍성에 이어 천안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부동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폐륜 정권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기자회견 열린 신부동이 천안 갑 선거구인데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전 차관을 이곳에 공천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판해야 돼요. 앞서 충남도당 당사에선 정책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아산경찰병원의 조기 건립과 천안 청주 간 철도 건설, 공공형 직업체험 테마파크 건립 등 충남의 주요 정책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산경찰병원 조기 건립과 관련해서 그 부분으로 한 부분은 대신하고 또 한 부분은 아산의 공공형 키자니아라고 해서 일종의 직업체험관 이것을 중부권 최초로 좀 세워서 국토균형 발전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 전략, 더 나아가서 지역 중심의 불균형 성장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방문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 백승하 공동대표도 함께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세종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구 경선에서 이영선 중앙당 부대변인이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선거구는 현역인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당에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한때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4인 경선으로 치러졌고 이 예비 후보가 최종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세종시 금남면이 고향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 선임팀장을 맡았으며 지난달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그 안에 행정수도 세종시의 명문 근거를 마련해서 국회 전부 이전, 그리고 대법원 이전 등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반드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세종갑 선거구 경쟁자인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도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무현이 꿈꿨던 세종의 꿈은 40만 자족 도시가 아닌 100만 행정수도라며 세종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100만 세종시대를 열겠습니다. 100만 세종이 돼야 선진문화도시, 미래경제도시, 명품 교육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공천권을 따낸 국민의힘 류재화 예비후보는 텃밭 따지기에 한창입니다. 류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그동안 세종 시민들의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쳤던 세종시 정치권의 판을 갈아엎겠다며 지역구 탈환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고 부르며 이해찬 전 대표라는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의 봉건 영지처럼 세종시를 취급했던 민주당의 오만함과 나태함을 끊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성선재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개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인지가 세종갑 선거구 대진표에 남아있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듯 다음 달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대부분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이 더 많은데요. 4.10 총선 낙천자들의 말말말 송용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천안 병선거구에 출마했다 경선에서 탈락한 민주당 김현 예비후보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1월 초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2달 동안 후보자 사무실에 내건 대형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김 예비후보는 캠프를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마쳤다며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자신도 새로운 날을 만들기 위해 또 걸어갈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또 청하공사 우리 직원분들, 택시 기사분들 제일 많이 저한테 손 흔들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버티기 정말 힘들었었다라는 생각이고, 이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갖게 했어요.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인생 첫 출마를 했던 김영수 예비후보.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과 당원, 청년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선에 진출한 이재관 예비후보에겐 축하를,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에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물론 올해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만 45세가 끝내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차츰차츰 이제 다니면서 또 인사도 드리고 계속 준비는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수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며 같은 당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후보들도 4년 뒤 혹은 2년 뒤의 재기를 위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4.10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 등을 들어보는 나는 예비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산갑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된 김영석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아산갑 국민의힘 예비 후보 김영석입니다.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 김영석은 아산의 아들로서 지난 33년 4개월의 공직 경험과 그리고 힘센 충남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그리고 베이벨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단장으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쇠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아산의 현실을 이제 새로운 미래의 중심 도시로서 최고의 명품 도시로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힘센 목소리로 아산을 대변하고 아산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아산을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삽교호와 곡교천을 잇는 지역을 내수면 말이나 거점 단지로 조성해서
카약과 카누, 요트와 보트가 움직이는 친수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가는 꿈을 꾸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신창도고 선장에 역시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새로운 청년농, 후계농, 2세 농들이 도농 복합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도고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이 쇠락해 가고 있는데 궁중온천 치유센터를 조성을 하고 온양행궁을 복원시키겠습니다. 국립경찰병원에 신속 예타가 확정된 만큼 적정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타가 빨리 마무리 짓고 적정 병상 500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장 아산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과거 20여 년의 정체와 쇠락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 푸른 용이 비상하듯이 날아올라야 합니다. 인기주의와 이념 그리고 편가르기에 의한 그 세력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아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1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충청투데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 순회 방문 첫 일정으로 11일 홍성과 천안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과 연석회의도 열고 총선 필승을 결의하면서 당 차원의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중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4.10 총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세종갑의 김종민 의원, 대전 대덕의 박영순 의원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두 의원을 투톱으로 삼아 충청권에 제3지대 깃발을 꽂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전일보입니다. 중진 용태론을 딛고 본선 티켓을 따낸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다선고지 점령에 나선다는 보도를 게재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6선에 도전하는 충청권 중진 현역은 정진석, 이상민, 정우택 의원 등 3명입니다. 또 충남에선 강훈식, 어기구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대전에선 박범계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각각 4선과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충청권 내 다선, 중진 인력풀이 두터워지는 만큼 중앙무대에서의 정치적 구심점 복원도 노려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일보 사설에서는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부터는 유권자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야 양당의 지역구 공천은 쇄신보다는 계파 분리기에 올인하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면서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공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BTV 뉴스는 QR코드를 통해 유튜브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